예, 은주야. 네, 어머니. 너네 집 비밀번호가 뭐였지? 네? 나 지금 너네 집 앞인데 들어가게 번호 좀 알려다오. 갑자기 저희 집에를 가셨어요? 반찬 좀 해서 가져왔어. 그럼 저 집에 있을 때 오시지 그러셨어요. 내가 낮에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럼 어쩌냐? 추우니까 빨리 들어가게 번호 말하라니까. 네. 7358이요. 알았다. 냉장고에 무말랭이랑 조림한 거 있으니까 꺼내 먹어라.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다음에는 저 집에 있을 때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냉장고 보니까 뭐 먹을 것도 없더만. 넌 집에서 뭐 해먹기는 하는 거냐? 도아씨가 없다 보니까 그냥 저 혼자 먹을 수 있게 간편한 거 위주로 해먹어요. 그러다 도아가 언제 한국 들어올 줄 알고. 자고로 여자는 냉장고를 든든하게 채워놔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빨래도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도아 없다고 너 너무 혼자 막 사는 거 아니냐? 빨래 바구니도 보셨어요? 주말에도 좀 바빠서 밀렸는데 오늘 집에 가서 할 거예요. 내가 안 와봤으면 어쩔 뻔했냐. 아휴, 살림하는 꼬라지 하고는. 네, 죄송해요. 그리고 시집 올 때 해준 목걸이랑 귀걸이, 반지 그대로 있던데 안 하고 다니니? 네? 안방 서랍도 보셨어요? 내가 뭐 못 볼 거 봤니? 그거 안 하고 다니냐고 묻잖아. 회사 다닐 때는 거추장스러워서 잘 안 하고 다녀요. 모임 있을 때는 잘 하고 다녀요, 어머니. 결혼한 여자가 모임 갈 일이 뭐가 있다고. 평소에 하고 다녀야지. 저러면 내가 해준 보람이 없잖아. 좋은 거 해주셨는데 하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끼다 똥 된다는 말도 몰라? 기껏 다이아몬드 세트 해줬더니 저렇게 고이 모셔놓고 정작 맨몸으로 다니면 내가 너 아무것도 안 해준 시어머니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앞으로 잘하고 다닐게요. 참, 이번 주 일요일에 강원도 큰이모 생신이다. 너가 우리 집 와서 나 데리고 같이 좀 가자꾸나. 이번 주 일요일에 저 대학교 동창 모임 선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강원도에 나 혼자 가란 말이냐? 미리 좀 더 일찍 말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너도 참 그렇다. 강원도에 혼자 사는 노인네 적적할 텐데 가서 생일상 차려주고 시간 좀 같이 보내주고 그러면 좀 좋니? 애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네, 알고는 있는데 이 동창 모임이 3달 전부터 약속되어 있던 거라. 그리고 대학 동창 모임이면 남자들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니? 아무래도 남자 동기들이 있기는 하죠. 결혼해서 가정까지 있는 유부녀가 어디 감히 미술처럼 남자들이랑 섞여서 놀라고. 도하도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 그럼요. 도하씨도 다 알아요. 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동창들도 다 결혼해서 애도 있고 그래요. 결혼했다고 바람 안 나니? 얘가 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네. 결혼할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더 위험한 거야. 정말 그런 거 아닌데. 됐고, 일요일에 10시까지 차 끌고 우리 집으로 와라. 일찍 출발하게. 어머님, 그래도 저 약속이... 얘가 왜 이래? 시어머니 말 알기를 개떡같이 하나? 다른 것도 아니고 동창 모임 때문에 이모님 생신을 넘겨? 어휴, 누워 계신 조상님이 펄떡 일어나겠네. 우선 약속을 조정할 수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데를 아예 가지 말라니까. 더 듣기 싫다. 일요일에 보자. 알겠습니다. 자기 밥 먹었어? 자기도 밥 먹었어? 거긴 아직 밥때 아닌가? 시차 때문에 헷갈려 죽겠네. 난 잘 먹고 다니니까 내 걱정하지 마. 아우, 우리 여보 너무 보고 싶다. 나도. 자기 한국 언제 와? 나 너무 쓸쓸해.
조금만 기다려. 얼마 안 남았어. 중국이랑 다르게 여기는 멀어서 그런지 아주 출장 시간을 길게 잡네. 나도 자기 보고 싶고 외로워서 힘들어. 너무너무 보고 싶다. 나도. 자기 동창 모임이 토요일이랬나 일요일이랬나? 그거 나 못 가게 됐어. 왜? 마침 그날 강원도 큰 이모님 생신이시라네. 어머님이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러셔서 그냥 모임 빠지게 됐어. 강원도 이모? 엄마도 참 운전도 잘하시면서 그거 혼자 좀 가지 왜 당신을 굳이 데리고 가려고 그러신대? 자기 이모 몇 번 본 적도 없잖아. 동창 모임 간다고 말 꺼냈다가 유부녀가 뭐 그런 데를 가냐고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어. 동창 모임이 어때서? 결혼할 사람들끼리 만나면 더 위험하다고. 유부녀가 왜 남자들이랑 섞여서 노냐고 얼마나 한 소리를 들었다고. 아이고, 엄마가 우리 와이프한테 또 싫은 소리 했구먼. 그리고 나 근무 중인데 어머님이 반찬 주신다고 집에 오셨었거든. 혼자? 당신 없을 때 왜? 나도 그게 궁금해. 그런데 냉장고는 그렇다 쳐도 세탁실이며 안방 서랍까지 다 뒤져보셨나봐. 그거 갖고도 엄청 잔소리 들었어. 진짜? 엄마 진짜 너무했네. 왜 맘대로 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뒤진대? 퇴근하고 보니까 화장품도 뚜껑이 막 열려있고 옷장이랑 속옷장도 좀 흐트러져 있었어. 내가 뭐 나쁜 거 숨겨놨나. 아직도 그렇게 의심이 드시나봐. 환장하겠네. 내가 한국이면 진짜 엄마한테 바로 가서 뭐라고 했을 텐데. 미안해 자기야. 자기가 뭘 미안해. 아빠가 젊었을 때부터 바람을 하도 피워서 그런지 엄마가 아주 노이로제가 심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여보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한국 가면 따끔하게 한마디 할게. 고마워. 빨리 한국에서 자기 보고 싶다. 조금만 기다려. 빨리 갈게. 사랑해 여보. 어머님 저 찾으셨어요? 그래, 내가 저번에 너네 집 가서 보고 한동안 심란해서 아주 혼났다. 네? 왜요? 왜긴 왜야. 너 사는 꼬라지도 그렇고 집에 큰 어른이나 남편이 없으니까 뭐 동창 모임이나 간다 그러고 아주 안 되겠어. 도아씨 오면 더 살림 깔끔하게 잘해놔요. 그리고 그날 결국 저 강원도 이모님한테 같이 갔잖아요. 깔끔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집을 아주 혼자 사는 집처럼 해놨더라. 너 집으로 누구 불러들이니? 누굴 불러들이다니요? 집에 남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더구나. 집에 물건 이것저것 들여놓는 걸 안 좋아해서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됐고 그냥 너 그 집 처분하고 우리 집 들어와 살아라. 네? 그건 도하 어차피 해외 출장도 많은데 너 혼자 그 큰 집에 있을 이유가 뭐 있니? 너야 결혼한 여자가 집이랑 회사만 왔다 갔다 하면 되고 애 낳으면 또 내가 봐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어머님 댁에서 회사 다니면 출퇴근 시간이 40분이 더 늘어서 힘들어요. 그 직장 평생 다닐 거니? 언젠가 너도 집에 눌러앉아 살림하고 애 봐야 할 것 아니야? 그래도 지금 당장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다니는 직장도 너무 좋고요. 유부녀가 직장 다닌다고 여기저기 쏘다녀봤자 바람이나 피고 응? 딴짓거리나 하고 다니지 뭐. 어머니 저 진짜 그런 짓 한 적 없고요. 그럴 일도 없어요. 왜 이렇게 절 못 믿어하세요? 어디 딴짓 해야지 하고 맘먹고 하는 사람 봤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면 그렇게 되는 거지. 다 너랑 도하를 위한 거야. 집으로 들어와. 어머니 말씀이 너무 갑작이라 도하씨랑 상의도 해보고 할게요. 도하도 찬성할 거다. 맨날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너 혼자 있으니까 걔가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하겠니? 나랑 같이 살면 집에서 너 뭐하나 지켜보는 사람도 있고 허튼 짓 안 하게 봐주는 사람도 생기니 도하도 안심하겠지. 허튼 짓이라니요. 너는 결혼하고 나서 도무지 차림새도 그렇고
유부녀 티가 안 나. 내가 이렇게 불안한데 도하는 오죽하겠니? 오히려 도하 씨는 제가 아줌마처럼 살쪄서 퍼지지 않고 운동 열심히 해서 몸매 관리도 하라고 하고 애기 없을 때 자유롭게 맘껏 다니라고 해줬어요. 그게 뭐 진심이겠니? 내가 봤을 때는 너 아무래도 좀 의문스러워. 어머니, 진짜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도하 이번에 들어오면 집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으마. 은주씨, 몸 좀 괜찮아요? 와, 이번 감기 몸살 확실히 장난 아니네요. 죽다 살아났어요. 아유, 그러게. 건강은 자신하던 은주씨가 세상에 일주일이나 병가를 다내고. 지수씨도 조심해요. 혼자 있을 때 아프니까 진짜 더 서럽더라. 맞다. 남편분 아직 출장에서 안 돌아오셨겠구나. 저런. 며칠 안 남았어요. 아휴. 그런데 은주씨, 혹시 엊그제 은주씨 시어머니가 회사 다녀가신 거 알아요? 네? 우리 시어머니가요? 네, 일부러 은주씨 아파서 자리 비웠을 때 맞춰 오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왜 왔다 가셨지? 어떤 연세 지긋하신 분이 우리 사무실 밖에서 기웃기웃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누구 찾으시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장은주 씨 시어머니인데 동료 되냐고 여쭙더니 잠깐 5분만 시간 내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수 씨한테요? 네, 그런데 대화가 좀 그랬어요. 뭐라 그러셨는데요? 다짜고짜 은주 씨 책상 좀 보겠다는 거 제가 회사 규정상 외부인은 사무실 출입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더니 밖에서 이상한 걸 여쭤보시더라고요. 뭘 하세요? 사무실에 남자 직원은 몇 명 있는지, 옆자리는 누가 앉는지, 점심은 누구랑 먹는지, 회식은 자주 참석하는지, 친한 동료가 남자는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이요. 네? 그런 질문을. 저도 느낌이 쎄해서 은주 씨랑 저랑 제일 친하고 다른 직원들이랑 허물없이 지내지만 남자 직원들이랑은 선 지키면서 업무만 한다. 회식은 자주 안 한다. 이렇게 대답해 드렸어요. 참. 내가 은주 씨 잘 알지만 뭐 시어머니한테 책 잡힐 짓 할 사람 아니잖아요. 저 진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막 눈이 희번뜩해지시면서 뭐든 캐내려고 오신 분 같이 막 그랬어요. 아니라고 몇 번을 대답했는데도 계속 같은 질문만 하시고. 지수씨 곤란하게 해서 미안해요. 저야 곤란한 건 없어요. 은주씨가 걱정돼서 그렇지.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머님이 평소에 절 많이 의심하세요. 그런데 제가 없을 때 회사에까지 찾아오실 줄은. 시댁이 좀 어렵게 하는 집안인가 봐요. 진짜 너무 속상하네요. 어머님, 그래, 저 아파서 출근 못했을 때 회사 오셨었어요? 그래, 저 있을 때 오셨으면 점심 식사라도 같이 하고 그랬을 텐데. 내가 보니까 너네 회사에 남자들이 아주 많더구나. 아무래도 IT 쪽이다 보니 남직원 비율이 좀 돼요. 회사를 골라도 어쩌다 그런 회사를 골랐니? 일부러 그랬냐? 일부러 남자 많은 회사를 제가 왜 골라요? 제 적성 맞춰서 온 거예요. 옆자리며 앞자리며 상사며 죄다 남자들인데 넌 도아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도아 씨한테요? 나 같으면 얼굴 들고 못 살았다. 죄스러워서.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저 회사 다니면서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른 거 진짜 없다고요. 내 눈 피해서 딴짓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게 집으로 들어와 살면 이렇게 의심받을 일도 없고 얼마나 좋냐. 왜 말을 안 들어? 어머니 눈 피해서 딴짓 할 만큼 저 머리가 좋지도 않고 도아씨 말고 다른 사람한테 흥미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믿으시겠어요?
집으로 들어오든지 남자 없는 회사로 옮기든지 해라. 어머니, 제발요. 그렇게 안 하면 도화 없는 동안 너가 딴짓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으마. 남편 귀국 후 몇 달 뒤. 엄마. 그래, 아들. 은주 임신했어. 뭐? 임신? 그러니까 이제 은주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내가 뭐 어쨌다고 그러니? 엄마 나 한국에 없을 때 우리 집 가서 물건 뒤져보고 은주 회사까지 찾아가서 곤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엄마 집에 들어오던지 회사를 바꾸던지 하라고 큰소리 쳤다며? 그게 다 너랑 은주 위해서 한 소리지. 그게 어떻게 우릴 위해서 한 소리야? 넌 해외에 그렇게 나가 있는데 하나도 안 불안하니? 은주 걔가 너 없을 때 딴짓하고 다니는지 누가 알아? 애가 생긴 것도 야시시하고 옷도 도통 유부녀처럼 안 입고 다니잖아. 엄마가 다 너 대신에 단돌이 해준 거야. 난 누구보다 은주 믿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나저나 은주 걔 친자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니? 너 한국 온 지 얼마나 됐지? 그렇게 바로 애가 생긴다고? 엄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도무지 걔를 믿을 수가 없어. 너 없는 동안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나 원참. 하긴 뭘 하고 다녀.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나 오면 준다고 차곡차곡 돈 모아둔 사람한테. 엄마 진짜 말 그렇게밖에 못해? 으이구 이 미련한 거사. 엄마 진짜 그러다 벌받아. 마음 곱게 쓰세요 제발. 네 마누라 날 속이나 잘해.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도대체 은주가 뭘 어쨌다고 그래? 엄마 그렇게 사람 의심하는 거 병이야 병. 아무 근거 없이 사람 의심하고 몰아세우고. 은주가 착하니까 진짜 그냥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엄마 때문에 나 벌써 이혼당했어. 네가 뭐가 모자라서 걔한테 쩔쩔매냐? 이혼해! 이혼해! 내가 쩔쩔매는 게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는 며느리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엄마가 문제라는 거야. 너까지 걔한테 홀딱 홀려갖고는. 아휴 서러워라. 엄마 진짜 조심해. 은주 그만 괴롭혀. 됐어. 그만해. 집 언제 내놓을 거니? 왜요? 왜요라니? 여기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제가 왜 거길 들어가냐고요.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집은 내놓기는 했는데 어머님 집에 들어갈 건 아니고요. 저 이제 한국 땅 밟을 일 없으니 찾지 마세요. 참 어머님 아들도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 도아 씨랑 저 미국에 가서 살기로 했어요. 미국? 도아는 아무 말 없던데? 당연히 없었겠죠. 미국 법인에 도아 씨가 법인장으로 가기로 하면서 최소 10년을 보장받았거든요.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가는 거냐? 도아 씨는 이제 어머니한테 학을 떼서 다시는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미국 가는 일도 어머니한테 말없이 떠나자고 했는데 이렇게 연락이 먼저 오셨으니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도아가 왜... 도아 씨한테 가족은 이제 저와 뱃속의 아기 이렇게 셋뿐이래요. 어머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잃으신 거고요. 너 도대체 도아한테 뭐라고 한 게냐? 전 뭐라고 한 것 없어요. 다 도아 씨 결정이에요. 걔가 그럴 리가 없는데. 너가 뭔 짓을 한 거야? 어머니, 제가 하긴 뭘 어떻게 해요. 아직도 저에 대한 그 의심병 못 버리신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너가 뒷구녕으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내가 다 밝혔어야 하는데. 어머니, 진짜 끝까지 징하게 구시네요. 그동안 저 충분히 괴롭히셨고 제가 조용히 다 참아냈으면 이제 그만 적당히 하셨어야죠. 아들까지 연을 끊겠다는 마당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신 거예요? 뭐? 저한테 뱃속에 도아 씨 아기 맞냐고 매일 물어보셨을 때 알았어요.
전 앞으로 어머님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뭘 더 잘하려고 해도 어머님 눈에는 절대 찰 수 있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얘가 도대체 뭐라는 거야? 전 도아 씨 만나고 다른 사람한테 눈길 한 번 준 적도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일은 추호도 한 적 없어요. 도아 씨 해외 나갈 때마다 저 스스로 더 조심하면 조심했죠. 하지만 어머님은 이런 저를 한 번도 인정해 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그래서 지금 복수하는 거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전적으로 도아 씨 의견이라고요. 살아계시는 동안은 제가 믿고 못 믿어오실 테니 돌아가시면 한국에 한번 들러서 뵐게요. 얘가 저는 어머니 보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저렇게 사람을 밑도 끝도 없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자기 인생이 더 괴롭다는 걸요. 어머니 덕분에 저랑 도아 씨 그리고 아기 정말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잘 살게요. 예! 미국에 안착한 저희 세 식구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저를 의심하고 공격하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은 시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살면서 계속 저와 남편 사이를 끊어놓으려 했었지만 남편의 철벽으로 제게는 일의 타격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답니다.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저를 믿고 이끌어준 남편에게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아빠와 단 둘이 살다가 그 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현재는 저 혼자 살고 있어요. 저도 4살부터 10살까지는 엄마, 아빠, 오빠와 함께 살았답니다. 그런데 10살 때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면서 오빠는 엄마를 따라가고 저는 아빠와 함께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엄마, 오빠와는 멀어지게 된 것이죠. 몸은 떨어졌어도 저는 언제나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빠 생각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수연아, 아빠 술 먹고 들어간다. 친구 만나러 가신다더니 술 드셨어요? 제가 술 좀 줄이라고 했잖아요. 미안. 요즘 일이 고돼서 술 생각이 났네. 과수원 일 하느라 힘드시죠? 제가 빨리 취직해서 아빠한테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네가 우리 집에 온 날부터 아빠 인생은 행복 그 자체였어.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힘이 되는 존재니까 취직 스트레스 받지 마. 제가 4살 때 입양된 거죠? 너무 어려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빠 같은 부모를 만났으니 저는 행운아예요. 너한테 못해줘서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입양했으면 부모로서 책임을 지고 잘 살았었어야 했는데 10살 때 너희 엄마랑 이혼하게 돼서 너무 미안하구나. 하여튼 술만 먹으면 아빠는 꼭 그 얘기 하시더라. 저는 엄마 아빠 이혼한 거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능력 없는 아빠가 너를 키우게 된 것도 너무 미안하구나. 너희 엄마가 돈이 많으니 자식들을 다 키우는 게 맞았는데 내가 너만은 꼭 책임지고 싶다고 우겼어. 그때 아빠가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하고 힘든 시기였는데 돈 많은 엄마가 아빠 버리고 떠난 거잖아요. 오빠는 친아들이니 엄마가 데려갈 거고 입양한 자식인 저는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라고 한 거. 저 똑똑히 들었어요. 아빠가 고아원은 절대 안 된다고 아빠가 저 키우겠다고 한 얘기까지도요. 너한테 너무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아빠가 좀 더 능력이 있었다면 엄마가 아빠를 버리고 떠날 일도 없었을 거고 너도 엄마 사랑 받으면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전부 내 탓인 것 같아. 엄마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바빠서 저 케어해주지도 못했을 거예요. 낮에는 식당, 밤에는 호프집 운영하면서 건물까지 샀으니 제가 엄마 얼굴 볼 시간이나 있었겠어요? 난 아직도 네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겠어.
죽을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악바리처럼 사는 건지. 네 오빠가 엄마 성격을 닮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냐. 내 아들이지만 너무 돈에 집착해. 오빠가 그렇게 돈을 밝혀요? 네 엄마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 기범이가 건물 물려받고 싶다고. 네 엄마를 그렇게 들들 볶는다는구나. 네 엄마 알잖아. 건물에 대한 집착이 남다른 것. 그런데도 아들 등살에 못 이겨서 증여까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들이 참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더구나. 너도 기범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네가 가진 걸 뺏으려고 할지도 몰라. 저는 돈이 없으니까 오빠가 찾아올 일이 없어요. 하긴 그렇지. 과수원일 하면서 입에 풀칠하는 우리를 찾아와서 들들 볶을 일은 없겠구나. 돈이 없어서 이럴 때는 참 편하구나. 허허. 돈은 없지만 가족 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 수연이가 그렇게 말해주니 아빠는 정말로 힘이 난다. 술 조금만 드시고 일찍 들어오세요. 엄마와 오빠는 돈은 많지만 언제나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저와 아빠는 돈은 없지만 항상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족이었답니다. 덕분에 저는 이 세상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믿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도 예기치 못한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연아, 우리 인생 이제 대박 났어. 무슨 일이에요? 아빠 로또라도 당첨된 거예요? 아빠 늙으면 고향 내려가서 사는 게 꿈이었잖니. 그래서 미리 땅도 조금 사뒀고. 수연이 너도 알지? 네, 저도 알죠. 그 땅 부지가 곧 개발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 그게 현실이 되면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될 거야. 정말요? 와, 믿기지가 않아요. 그 돈 받으면 우리 수연이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줄 수 있어. 우리도 이제 부자가 되는 거라고. 무슨 소리예요? 저를 위해 쓰실 생각하지 말고 아빠 본인을 위해 쓰셔야죠. 이제 힘든 과수원 일 그만하시고 편히 사시면 좋겠어요. 아빠는 이 일이 좋아. 비록 회사 다니다가 구조조정 당하고 친구 소개로 엉겁결에 시작하게 된 일이지만 이 일이 아빠한테 딱 맞아. 몸을 움직여서 일하다 보면 잡생각도 사라지고 얼마나 좋은데. 그래. 그럼 보상금이 나와도 그 일을 계속 하시겠다고요? 당연하지. 그 돈이 나온다고 해서 아빠 인생이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수연이 네 미래를 위해 그 돈을 쓸 거야. 저는 돈보다 아빠 건강이 제일 걱정이에요. 돈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으니까 제발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주세요. 그래. 우리 딸이 최고다. 아참, 보상금 얘기는 엄마랑 오빠한테는 비밀이다. 저랑은 연락 자주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혹시라도 연락이 오거든 돈 얘기는 절대 꺼내면 안 돼. 아빠 말 이해했지? 네, 그럼요. 보상금 얘기가 나오고 나서도 저와 아빠의 일상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묵묵히 과수원 일을 하셨고, 저는 열심히 공부하며 제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저 내일부터 아빠 집에서 살게요. 수연이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 엄마는 어쩌고 우리 집에서. 엄마 죽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장례를 치렀다고? 몰라요. 그냥 갑자기 쓰러져서 그렇게 됐어요. 암튼 나 내일부터 그 집에서 살 거니까 방 하나 비워둬요.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중이라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네가 집이 왜 없어? 너희 엄마가 가진 재산이 얼만데? 그거 다 날렸어요. 저 이제 거지라고요. 그러게 진작에 나한테 건물 줬으면 됐을 텐데. 바보같이 이상한 사기꾼한테 속아서 건물 날리고 충격받아서 쓰러지기까지 하고. 우리 엄마지만 진짜 한심한 인생이야. 너희 엄마가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날렸다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 죽고 나서 엄마 이름으로 된 재산 제 앞으로 명의에 옮기려고 보니까 이미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엄마가 죽기 직전에 도박에 빠져서 돈도 많이 썼고 사기도 당한 것 같고. 아무튼 저 개털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갑자기 두 식구에서 세 식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와 사는 게 좋고 즐거웠지만 갈수록 불편한 부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빠는 자주 아빠 방에 들어가 뭔가를 뒤졌고 누군가와 몰래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저를 마주치면 화들짝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고는 했습니다. 수연아, 요즘 힘들지? 10살 이후로 본 적 없는 오빠랑 같이 사느라. 아니에요. 그래도 오빠고 가족이잖아요. 아빠는 오랜만에 아들이랑 같이 사니까 좋으세요?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솔직히 좋은 의도로 우리한테 온 것 같지는 않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에 온 날 나한테 털어놓더구나. 자기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간 엄마가 너무너무 밉다고. 그래도 엄마가 그동안 널 위해 헌신한 걸 생각해보라고 하니까 그런 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구나. 내가 아비로서 할 말이 없었다. 10년 이상 떨어져 산 저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슬펐는데 오빠는 어째서 엄마에 대한 미운 마음만 남아있는 걸까요? 그래서 말인데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너와 나만 알고 있어야 해. 아빠가 받게 될 보상금에 대한 얘기다. 보상금이요? 너희 엄마가 저렇게 허망하게 간 걸 보니 사람 인생 한치 앞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아빠가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말이야. 아빠는 그날 오빠에 대해 알게 된 진실과 더불어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저에게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비교적 돈에 대해 무관심하게 살아온 편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도 성인인 이상 돈 문제에 언제까지나 무관심하게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빠가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빠는 본인의 운명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야, 당장 땡땡병원 응급실로 튀어와. 아빠가 교통사고 당했어. 우리 아빠가? 괜찮은 거지? 상황 안 좋아. 빨리 오는 게 좋을 거야. 안 돼. 아빠 없이는 못 산단 말이야. 아빠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빠를 잃은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슬픔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오빠는 비로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한수연, 너 내일 짐 싸서 나가줘야겠다. 내가 내 집에서 왜 나가? 이게 왜 네 집이야? 아빠 죽었으니까 내 집이지. 뭐라고? 동생아, 너 입양된 건 알고 있지? 당연하지. 아빠랑 나 사이에는 비밀이 없었어. 내가 입양된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그럼 네 주제를 똑바로 파악했어야지. 엄연히 말하면 아빠한테 유일한 자식은 나 하나뿐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아빠 유산을 다 가져가야겠어. 이 집은 물론이고 토지 보상금까지. 오빠가 보상금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어? 아빠는 오빠한테 그 얘기 꺼낸 적 없을 텐데.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네가 알 바 아니고 중요한 건 네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야겠다는 거야. 아빠가 없으니 이제 너와 나의 인연도 끝난 거라고 봐야겠지. 나는 피는 안 섞였어도 오빠가 진짜 내 친오빠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너를 내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 없거든. 내 인생에 걸리적거리는 방해물이라고 생각한 적은 있어도 내가 언제 오빠를 방해했다고 그래? 아빠가 받을 보상금 말야. 그거 내가 다 가져갈 건데 네가 있으면 너무 걸리적거리잖아. 그러니까 네가 제발로 나가줬으면 좋겠어. 설마 불쌍한 고아년 데려다 길러줬는데 양심 없게 아빠 유산에 눈독 들이는 건 아니지? 양심 없는 건 오빠 아냐? 엄마 아빠 이혼한 후에 엄마랑 살면서 아빠에 대해 관심도 없었으면서 돈 없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라고 아빠 무시했었잖아.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 아빠 앞으로 들어올 보상금 그거 내가 전부 다 가질 거거든. 너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아빠의 말이 다 맞았어. 오빠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아빠는 다 알고 계셨던 거지. 뭐라는 거야? 네가 무슨 개수작을 부려도 난 너한테 보상금 나눠줄 생각이 없어. 응, 그래.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 반응이 왜 이래? 이렇게 순순히 물러서겠다고? 나야 좋지만 물러서는 건 아니고 오빠가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보라는 뜻이었어. 절대 오빠 뜻대로 되지 않을 거거든. 뭐? 이거나 보시지 그래? 모든 재산을 한수연에게 남긴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아빠는 오빠가 재산 빼돌리려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 나한테 모든 재산을 남기겠다는 유언장을 써둔 상태였어.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써둔 거였는데 진짜로 이렇게 꺼내들게 될 줄은 몰랐네. 그럴 리가 없어. 아빠 자식은 나라고. 어째서 너 따위한테 아빠 돈이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빠의 뜻이니까. 그래도 토지 보상금은 전부 내 거야. 내가 이미 뒷작업을 다 해놨거든. 아빠도 그건 몰랐겠지. 아빠는 이미 알고 계셨어. 뭐? 그러니까 오빠는 아빠 집에서 나가서 바로 깜빵으로 직행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뭐야? 아빠는 오빠가 아빠 방 뒤지면서 보상금 관련 정보를 빼내고 그 돈을 가로채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부동산 업자랑 짜고 치고 아빠가 받아야 할 보상금을 오빠 앞으로 돌리려고 했더라?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고소장까지 써두셨어. 내가 자식인데 감히 날 고소하겠다고? 오빠가 아빠를 더 이상 부모라고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아빠도 오빠를 더 이상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셨어.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한 거고.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다 뻥이야.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치밀은 무슨, 뒷조사하니까 다 나오던데. 그러게 술 좀 끊지 그랬어. 술만 먹으면 동네가 떠나가라 고성방가를 지르면서 어떻게 우리 아빠 재산을 털어먹을지 얘기하고 다니는 통에 그 동네에서는 오빠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안 돼. 내 돈, 이게 내 마지막 기회였단 말이야. 착실하게 일하면서 돈 벌 생각을 했었어야지. 어떻게 부모 재산을 가로채서 부자가 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너는 몰라. 이 세상 사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도 알아. 돈이 중요하단 걸. 그래도 이 세상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야. 오빠는 그 선을 넘었어. 아빠가 작성한 고소장 접수할 테니까 뒷일은 오빠가 감당해. 잠깐만, 수연아.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수연아.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아까는 양심도 없는 고아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하나뿐인 동생? 적응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오빠를 고소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 나는 아빠의 유언을 따를 뿐이야. 정 억울하면 아빠 무덤에 가서 따지시던지. 수연아, 한수연. 저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오빠와 관련된 사기죄를 여러 건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는 지능적이고도 교묘한 수법으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아빠가 미리 오빠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저를 위해 유언장을 써놓지 않았다면 저는 아빠가 일궈놓은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 빼앗겼을 겁니다. 저는 아빠의 유산으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더 이어가고 있답니다. 공부가 힘들 때면 고개를 들어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아빠를 떠올리며 힘을 낸답니다. 혹시라도 아빠가 하늘에서라도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포에서 친정엄마와 기사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을 상대하다 보니 사람들 사는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합니다. 브레이크 타임에 항상 사연 채널이나 사연 라디오 골라 들으며 쉬기도 하고요.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으니 파란만장하게 살아온 제 인생 이야기도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 테니 많은 공감 부탁드립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친정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평소 친정 엄마의 속을 많이 썩여왔고 그 중에서도 여자 문제가 제일 심각했죠. 제가 어렸을 때도 바람나 집을 보름씩 비우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친정 엄마와 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긴 세월을 버텨왔답니다.
저도 제가 처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남들과 다른 대학을 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 평범하게 살다가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전자제품 공장 생산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몇 개월 지켜보다 성실한 남편의 모습에 반한 저는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남편도 싫지 않았는지 저에게 고백을 한 것을 계기로 연애를 하게 됐죠. 얘, 내가 명수통에서 보낸 예단 목록 봤니? 이제 확인하려고요. 잠시만요, 어머니. 보내주신 게 이게 맞죠? 내가 보낸 지가 언젠데 그걸 이제 본다니? 아무튼 요즘엔 다 그 정도 한다니까 너도 그대로 해오면 될 것 같구나. 따로 꾸민비 안 받을 테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오고. 아니, 이건 그래도 너무 과한데요? 어머니 모피코트는 그렇다 치는데 어머니가 명품 가방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세요? 이불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왜긴? 내 나이 되면 그런 거라도 과시해야지. 멀쩡하게 자식 시집 장가 다 보내놨으면 여생 편하게 살다 가는 게 부모 도리 아니겠냐. 명품 가방이 좀 그러면 금반지나 금 목걸이로 줘. 일단 저 혼자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하고요. 과하긴 뭐가 과해? 내 귀한 아들 훌륭하게 키워준 값인데. 너희들도 자식 낳아봐라. 내 심정 이해할 거다. 이해는 무슨 이해요? 어머니, 이거 다시 검토해 주세요. 생전 접해보지도 않으신 명품도 과하고 정작 필요한 건 목록에서 아예 다 빼버리시고 정말 너무하세요. 야, 너 사람 참 웃기게 만든다. 내가 과한 거 바랬니? 내 친구들도 그렇고 복덕방 김씨도 이 정도는 받았단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현금 해단도 별도로 해야 하고 죄다 어머니 치장할 것들이잖아요. 아무튼 해오라는 대로 해와. 무슨 말이 이렇게 많니? 암튼 그런 줄 알고 있으마. 자기야, 어머니가 주신 예단 목록 봤어? 나한테 연락 오셔서는 이거 그대로 해오라시는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네. 잠시만. 볼 것도 없어. 죄다 명품의 금덩이에. 아니 자신 치장하는 게 무슨 예단이야? 그러려면 따로 꾸민비를 달라는 게 맞는 거지. 현금 예단을 1억씩이나 달라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당신 나랑 최대한 간단하게 하자며. 근데 어머님은 전혀 그런 눈치가 아니시던데? 아, 엄마가 뭔가 착각했나 봐. 내가 다시 말해볼게. 이건 내가 생각해도 과해. 당신이 잘 말씀드려봐. 복덕방 이씨인지 김씨인지 들먹거리면서 굳이 자기도 저렇게 받아야겠다는데 난 저거 납득이 안 가거든. 자기가 많이 속상했겠다. 일단 나 일 중이니까 내가 끝나고 연락할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와 남편은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중간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을 남편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시어머니가 상식 밖의 행동을 하셨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수구리는 눈치를 보이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뭐라도 더 뜯어내려고 하셨죠. 특히 예단 문제에 아주 민감하셨습니다. 혼수도 그렇고요. 어찌나 최고급 명품을 찬양하던지 정말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어요. 결혼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저와 남편인데 왜들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들이 많은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시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었죠. 너무나도 당당하게 과도한 예단을 요구했고 그로 인해 파혼을 선언할 정도로 조금 심하게 다투기도 했답니다. 웃긴 건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결국 시어머니를 옹호했다는 거였죠. 예단은 아직이니?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 몰라?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다니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수정해서 다시 보내주세요. 이대로는 너무 과해서 안 돼요. 아니 얘가 진짜 너 정말 이럴 거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 싫어? 당신 어머니한테 말씀 안 드렸어? 그게 나도 잘 모르겠어. 굳이 예단을 다 따져가면서 해야 해? 그럼 따질 건 따져야지. 아니, 어머니 죄송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제가 재벌집도 아니고 대충 상황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해오냐고요. 밍크 코트? 다이아 반지? 어머니가 그런 걸 하기나 하세요? 어머,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내가 아무리 동네 아줌마처럼 편하게 하고 다닌다지만 너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서 이 정도는 각오한 거 아니야? 아, 그런 의미시라면 제가 단단히 착각했네요. 지금 자식 팔아 장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단으로서 가치를 매기기엔 지나치게 어머니 위주예요. 참나, 그렇게 안 입고 오면 그냥 이 결혼하지 마라. 자기야, 그냥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안 돼? 못 해올 형편도 아니고. 그냥 큰 소리 내지 말고 해와주라. 와, 어이가 없네. 해도 정도 것이지 이건 너무하잖아. 너 중간 역할 잘하지도 못할 거면 끼지나 말던가. 저는 아무래도 이 결혼 못하겠네요. 예단 빵빵하게 잘해주는 부자 며느리 들이세요. 엄마, 나 미치겠어 진짜.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어머니가 예단 목록 보내주신 거. 누가 보면 재벌집이 결혼하는 줄 알겠다니까? 받을 거 다 받아놓고 현금 예단도 다 따로 해오라 그러고. 1억이 네 집게 이름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러시나 몰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내려니 이것저것 드는 생각이 많으시겠지. 표현의 방식이 조금 다르다 생각하면 안 될까? 달라도 너무 달라. 어쩜 돈을 그렇게 밝히시는지. 이거 자식 팔아 장사 미천 챙기는 거 아니냐고. 짜증나 진짜. 진정하고 마음 좀 가라앉혀. 원래 결혼이라는 게 다 그런 거란다. 그냥 원하는 대로 해드려. 그래야 나중에 너 할 말 생긴다? 결국 시어머니는 현금 예단만 7천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저희한테 보태주신 것도 없는 마당에 현금 예단을 7천만 원씩이나 드리는 게 참 아이러니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당시엔 남편을 사랑했고 모든 게 결혼을 하기 위한 과정이겠거니 생각했으니까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결혼 후에 더 큰 문제를 알아버렸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아주 대단한 마마보이였고 굳이 말해야 하나 싶은 문제까지 모두 시어머니와 공유했거든요. 남편은 좋게 말하면 세상 모르게 순수한 거고 속된 말로 자기 앞뒤 분간 못하는 머저리 같은 놈이었죠. 그 중에서 제일 문제였던 건 생각 없이 내뱉은 농담에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고쳐지겠거니 했지만 그때뿐이었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결국 제가 정색하면서 남편을 불러 앉혀놓고 마마보이같이 행동해서 스트레스 받게 하면 바로 이혼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니 그땐 또 가만히 있더라고요. 덕분에 한동안은 조용하게 지낼 수 있었죠. 결혼하면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무시받을까봐 친정엄마는 으리으리할 정도로 혼수와 예단을 챙겨주셨습니다. 신혼집도 마련할 때 2억 주셨고 남편 결혼 선물로 새 차도 사주셨죠. 와, 장모님 이게 정말 제 차예요? 마음에 드나? 내가 직접 전해주면 좋은데 면허도 없고 차를 못 끌어. 내가 선물 느낌 나게 리본도 달아달라 했는데 예쁘게 잘 전달됐구먼. 장모님 차 고르시느라 애쓰셨네요. 그래도 이왕 사주시는 거 외제차로 사주시지. 야, 그냥 얌전히 타고 다녀. 이 상황에 뭔 외제차야? 새 차 사준 것도 감지덕지 해야지. 내버려둬라. 얼마나 기분 좋으면 저러겠어? 내가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나중에 점검받고 그러게. 솔직히 이 가격에 이 옵션이면 BMW에서 이 정도 살 수 있어요. 외제차가 괜히 외제차가 아니거든요. 장모님이랑 나래가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네요. 자기야, 적당히 해. 엄마가 자기 생각해서 해준 건데 그냥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가지고. 이따 집에 가서 보자 넌. 아휴, 내 승질머리도 알아줘야 해. 최서방이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니. 하도 얄미운 짓 골라 하는 남편 놈의 주둥이를 얄미운 짓 할 때마다 한 대씩 때렸더니 삐쳐가지고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저한테 말 걸고 아부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조금의 시간이 흘러 친정엄마가 모처럼 시간이 남는다며 우리 부부가 먹을 반찬을 잔뜩 해다 주셨어요. 갑자기 시어머니도 신혼집에 놀러 왔길래 다 같이 저녁을 차려서 같이 먹었는데 음식을 하나하나 평가하시더라고요. 듣는 제가 다 기분이 나빴지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친정엄마도 뭐라 안 하는데 제가 나서버리면 난처한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연락이 오셔서는 남편 밥도 제대로 안 해먹인다며 온갖 구박을 하셨거든요.
얘, 이 반찬들 다 뭐니? 엄마가 저희 먹으라고 해다 주셨어요. 저번에 쉬는 날에 갖다 주신 거예요. 왜요? 내가 먹어보니 죄다 조미료 맛만 나는구나. 사람이 먹는 음식을 이렇게 하시다니. 아니, 그럼 식당에도 이따위 반찬으로 장사를 하시는 거야? 어머니, 말씀이 심하시네요. 이따위 반찬이란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를 수 있는 건데 어머님 입맛에 안 맞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러니? 너야 너네 엄마가 해준 음식 먹는다지만 귀한 우리 아들은 이딴 거 못 먹인다. 그러게 여보, 장모님 음식 솜씨형 아닌데? 이래서 장인어른이 바람났나? 뭐? 지금 말 다 했어? 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한테 요리 좀 배우셔야겠네. 바람난 남편도 돌아오게 만드는 손맛이거든. 야, 정도껏 해라. 지금 너 충분히 선 넘었어. 알아? 하늘 같은 남편한테 야라니. 너 그러다 우리 아들 한 대 치겠다? 지금까지 너 이러고 살았어? 미치겠네 진짜. 어머니, 말은 바로 하세요. 아무리 맛이 없고 자기 스타일이 아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꼭 이렇게 걸고 넘어가서 이사달이 나게 만드세요? 왜 그렇게 저희 친정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요? 우리 아들이 틀린 말 했어? 너희 친아빠가 바람나서 집 나간 이유를 알겠네. 예로부터 여자가 집안 살림만 잘해도 남자가 집에 들어온다고 했어. 네가 그 모양이니까 안사도는 안 봐도 알겠다. 신경질만 내지 말고 우리 엄마한테 음식 비법 전수받아. 혹시 알아? 장모님 식당도 더 잘 될지. 그 입 안 닥쳐? 왜 자꾸 우리 엄마를 걸고 넘어지는 거야? 해도 너무하네. 난 이렇게는 못 살아. 우리 이혼하자. 나 짐 싸서 친정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우리 신혼집 당장 부동산에 내놓을 거야. 네 돈 들어간 거 없으니까 아쉬운 거 없겠지? 니네 엄마 평생 끼고 살면서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어라. 저는 남편에게 쏴붙이고는 그 길로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그러고는 친정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친정엄마는 의연하셨어요. 노발대발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집안이랑 더 이상 엮이지 않아도 된다며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같이 살 마음 없으니 쿨하게 갈라서라고 하셨죠. 요즘엔 이혼이 흠도 아니라며 되려 제가 기라도 죽을까봐 손을 꼭 잡아주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손쉽게 이혼해주지 않을 거라는 건 진작에 알았으니까요. 이혼 소송에 들어가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걸었거든요. 하지만 소송은 저한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이 가정에 기여한 기여도도 작고 시어머니로 인한 결혼 스트레스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더군요. 더군다나 저희 친정엄마까지 모욕했으니 이혼 사유로는 더할 나위 없었죠.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대로 나랑 끝내겠다고? 응, 내가 한 말 뭘로 들었어? 난 너랑 같이 살 생각 없어. 인생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70년 넘게 너랑 살라고? 난 못하지. 그럼 진짜 이혼하자는 거야? 나랑 장난해? 내가 가짜로 이혼하자고 소송까지 하겠어? 더 이상은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으니까 이혼해. 위자료도 안 받겠다며. 정말 나랑 끝인 거야? 사람 참 답답하네. 그래, 너 돈 없는 거 아니까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너네 잘난 엄마랑 지지고 볶고 아주 행복하게 살라니까? 나 아직 당신 사랑하는데 무슨 소리야. 제발 이러지 말고 생각 좀 고쳐먹어. 뭔 생각을 고쳐먹냐? 네가 내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적어도 그랬으면 이혼까지는 안 했지. 마마보이에다가 세상에서 네가 제일 찌질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지 말자. 아니 소송까지 하고 법원까지 온마당에 뭔 개소리야. 너도 나한테 위자료 달라고 소송 걸었잖아. 뭐 견줄 것도 없었지만.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응? 됐고 너네 엄마 끼고 살면서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으면서 살아. 난 너랑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어. 앞으로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가만 안 둬. 너네 엄마 비위 맞춰주는 좋은 여자 만나길 바랄게. 그렇게 이혼 판결이 났고 모든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한동안은 고생했어요. 친정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에도 찾아오고 친정집에도 매일 같이 찾아오며 울고불고 매달리는데 정말 짜증났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접근금지 명령과 통신제한까지 걸어버렸어요. 법적인 조치를 하니 더는 어쩌지 못하고 종종 친정엄마한테 문자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차단시켜버렸죠. 저는 친정엄마와 같이 식당 운영을 하면서 차근차근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제가 SNS로 홍보도 많이 하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기사님들뿐 아니라 관광객, 젊은 사람들, 고객층이 아주 다양해졌어요. 지역 맛집에 선정되기도 하고 깨끗한 먹거리 식당으로 선정되기도 하며 아주 승승장구하게 되었죠.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예정이고요. 저도 열심히 일 배워서 식당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경험한 뒤로는 남자라면 아주 치가 떨려요.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지만 남자 생각도 딱히 없고 이번 기회에 하고 싶던 일 마음껏 하며 살아보려고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도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자신뿐이니 오롯이 저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신다면 정말 상상 그 이상으로 멋진 나날이 계속 될 겁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